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민수입니다. 자, 이제 QEM 학원에서 이렇게 또 동아고등학교 해설 영상을 찍게 됐네요. 자, 어제 바로 이제 와보고를 찍고 오늘은 또 동아고인데, 자, 일단 시험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웃겨요. 참 이렇게 점수 배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수 한 번에 뭐 그냥 이건 잔기스 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명치 한 대를 빡 하고 맞은 수준으로 점수가 뚝뚝뚝 끊기다 보니까 뭐 듣는 내내 평균치가 되게 낮은 듯한 느낌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상 등급 컷을 예상하는 만에는 좀 이게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나온 이제 이 기출 문제는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뭐 당연히 또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시험을 좀 잘 봤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연습해보지 않은 문제, 즉 모의고사 4점짜리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접근 방법 자체를 스스로 그 50분 안에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일단 끝난 시험은 끝난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기말고사, 당연히 중간고사가 이렇게 100점도 즐비하게 나온다면은 기말고사는 좀 더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가 아니죠.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각설하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좀 가볍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위주의 어떤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보는 영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는 또 당연히 편안한 덧셈 뺄셈 문제 나왔네요. 자, 근데 너무 짜증이 나. 왜? 1번에서 실수한 친구들이 있대요. 너무 끔찍해. 자,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항상 다항식 연산 같은 거를 할 때, 자, 2a 마이너스 a니까 3a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적어주시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c 붙여주신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를 이렇게 항상 했어요. 덧셈 할 때 특히나 이런 문제 틀리는 거 너네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실수가 유발이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렇게 세로로 적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진짜로 3배를 하고 6x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적고요.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 x제곱 마 5x 플러스 7 적고요. 이런 식으로 c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 적고 얘네들을 세로로 더하는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했으면은 실수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를 가로로 적는 순간 이렇게 길어지면서 뭐는 뭐끼리 계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거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로를 좀 잘 계산했으면 되겠다라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복소수 계산 문제인데요. 별거 없이 그냥 당연히 얘 또한 제곱을 한 다음에 실수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싫다면은 실수화 먼저 하고 제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체의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죠. 너무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애초에 루트가 들어간 어떤 숫자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돼 있을 텐데 오지선다가 뭐 자연수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루트 안에 숫자가 분명 무슨 수일 거다, 제곱수일 거다 라는 생각은 의심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문자로 치환해서 생각했을 때 무슨 제곱식이 등장할 거다?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게 내가 조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물론 어디를 치환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11 자체를 x라고 치환하는 게 또 편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6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물론 이 밖에 루트를 씌울 거긴 하지만 일단 얘부터 전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환 문제를 했을 때 숫자로도의 치환이 있지만 근데 이 자체의 전기식 안에서도 치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치환이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일어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전개가 공통 부분이 생길까요? 당연히 x와 x 플러스 6 그리고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를 전개하면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 적었을 때 1번식은 x제곱 플러스 6x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8 나올 테니까 공통 부분이 x제곱 플러스 6x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얘를 또 이제 a라는 대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a제곱에 플러스 8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16 있는 거니까요. 얘 자체가 a 플러스 4의 제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제곱수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나면은 제곱과 루트가 까지면서 a 플러스 4가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물론 이 a를 원상복구 해주셔야죠. 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4라고 써주시고 11을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럼 121에다가 플러스 66에다가 플러스 4를 하는 거니까 맨 뒷자리가 1로 끝나는 19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연립이란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중학교 때 주장차 하던 게 연립 아니겠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이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데 있어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실근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건 우리가 2차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즉슨 1차를 2차에 무슨 법을 써서 대입을 해가지고 2차식의 판별식을 가져가자 라는 얘기로 들리죠. 자, 그럼 넘겨볼게요. y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x-4로 고칠 수 있고요. 얘를 이 y에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서 2차식을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3x 6x 플러스 8로 전개될 거고 마이너스 k 넘어오면 는 0인 상태에서 짝수 공식 빨리 써보겠습니다. 자, 4분의 1이 갑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많이 말렸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했죠? 두 문자에 대한 식 하나가 드러났어. 얘를 그냥 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했습니다. 무슨 식? 관계식이에요. 관계식은 왜 존재해요? 왜 탄생합니까? 일반적으로 항등식 문제에서 관계식은요, 문자를 하나로 뭐라 하라고? 통일하라고 바꾸는 거예요. 문자 통일에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A, B가 두 개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결국 우리는 B를 E-A로 바꿔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A 제곱의 X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Y고요. 그 다음에 B라고 쓰지 말고 E-A에 대해서 Z, 그리고 는 A니까요. 자,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했죠.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무슨 식? 항등식을 알려주는 표현. 항등식은 뭐 하라고 쓰는 거야? 내림차순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진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내림차순을 하라는 얘기니 A로 묶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B를 A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뭐 해라? A로 묶어라 라는 뜻입니다. A로 묶어라. 그럼 A로 묶을게요. A로 묶는다는 게 진짜 A로만 묶는 게 아니라 A에 관해 내림차순한다고요. 그러면 A가 있는 2차식은 A제곱 X 적어주시고요. A가 있는 1차식을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AZ 있고요. 여기에 저기 넘어가는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Z 플러스 1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Y 있고요. 그 다음에 EZ 있습니다. 플러스 EZ 그리고 는 0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 관한 2차 항등식이 완성이 되면서 개수 비교로서 0이라고 쓰면은 X라는 미지수도 0, Z라는 미지수도, Z 플러스 1이 0 나오려면 Z는 마이너스 1이라 쓰면 되고요. X는 물론 0이죠.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Z가 마이너스 1이니까 Y-2가 0이라서 Y는 2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보라고 하는 X는 0이고요. 2Y는 4고요. 3Z는 마3이니까 답은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은 또 여기서 이제 슬슬 말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헷갈리거든요. 얘 분명 쉬운 문제인데 뭔가 헷갈려. 왜 쉽냐?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소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는 누구 개념이다? 실수 개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실수가 제곱하면 양수예요.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죠. 물론 순허수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든 간에 제곱을 했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건요, 이 자체가 플러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제곱에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안에 게 실수란 뜻이라고요. 그럼 물어볼게. Z랑 2i를 더해서 실수가 나온다는 건 Z가 누굴 갖고 있다? 마이너스 2i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을 보고 해석하기를 Z는 알파 마이너스 2i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베타를 이미 구한 거나 다름없네 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실수보의 제곱 더하기 허수보의 제곱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Z 곱하기 Z 바라고 배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얘가 이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다. 플러스 4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알파 마이너스 2가 각각 실수보 허수보를 담당하고 있으니 제곱해서 더한 게 얘니까요. 그 다음 A는 또 뭔가 봐니까 두 근의 합이에요. 뭐라고요? 두 근의 합이요. 근데 Z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 Z반은 뭐라고 했죠? 제가 알파 플러스 2i라 했어요. 왜? 혈내근의 성질을 가지니까. 누가? 2차 방정식이.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왜 쌤 이게 혈내근일 거 확정 있어요? 있죠? 무슨 계수?
실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의 순서, 원래는 이제 켤레를 구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허계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얘는 켤레근이 알파 플러스 2i니까 두 켤레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고 합을 구하라고 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켤레근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z 더하기 z 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두분의 합 공식 때문에. 그러면은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분의 합이 2알파니까 얘를 제곱하면 4알파 제곱이 나오겠네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얘가 4알파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5알파 제곱에, 들어봐, 5알파 제곱에 플러스 4가 최종적인 답인 건 아는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얘 말고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당연히 아직 안 쓴 사실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합을 쓸 수 있다는 건 뭐도 쓸 수 있다는 거게, 곱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분의 곱이 몇이에요? 얘 자체가 6이라고 a분의 c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 제곱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요 10 더하기 4니까 14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진짜 나 참 나머지 정리가 너무 젠틀하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왜요? 뭐 그냥 수치 대입하면 풀릴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얘를 제로 나눴을 때 몫이 q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f를 2x 마 3 그리고 x 뿌릴 1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5다 라고 나와 있고요. 뭐 별말 해준 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x값을 적절히 수치 대입하면요, f 2분의 3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2분의 3에다가 5 더하니까 2분의 13 나올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이 몇이냐 라고 묻는다면 4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요건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이번에는 얘로 나눈 몫을, 나머지를 구해라. 수치 대입해야죠. 얘가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대입을 하면 f 마 1 나옵니다. 결국 이것이 답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답을 진즉에 구해놨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답은 4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너무 많이 말했어. 너무 많이 말한, 여러분 물론 좀 야매적으로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아는 친구들은 절반이니까 10의 절반이니까 이 a의 길이가 a가 아니죠. 높이의 길이가 5일 때요 라는 걸 바로 알아도 되는데 그걸 모른다 치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쓸 수밖에 없어요? 도형은 무조건 여러분 닮음밖에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했고, 정말 이 영상과 동시에 제가 그 밴드나 블로그에 올라갔을 텐데 문제 출제가요, 제가 했던 직전 보강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문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내가 닮음 강조했으니 제 학생들 다 잘 풀었겠죠? 자, 일단은 내가 길이를 모를 때는요, 한 변의 길이 a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요, b라고 잡으면 되죠. 뭔 소용이야, 뭔 상관이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말했죠. 직각삼각형은 아니지만 비록 이 전체 삼각형 안에 똑같은 각도를 가진 삼각형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어디에? 요 위쪽에. 맞잖아요. 꼭지각 공유하고 동의각. 그래서 닮음이네. 근데 이 닮음의 특징을 보니까 전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12대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대 5네요. 그래서 얘도 이 길이가 10에서 a를 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a 대 b는 세로대의 가로는 결국 5대 6이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서 5b는 60-6a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여기에서 b 값을 하나의 a 값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5분의 6a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a미터 제곱이란, 잠깐만, 여기 문자에서 a와 b를 줬네요. 근데 내가 a, b를 미지수로 잡았네. 다른 ab예요. 다른 ab입니다. KL로 제가 그냥 하자. 여러분, 이거 다른 ab예요. 여기서 말하는 a랑 b랑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 넓이는 뭡니까?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곱하면 AB니까요. AB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뭐라고요? A 곱하기 60이래. 여기 뭐야? 12-5분의 6A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분의 6을 밖으로 빼내고 안에 걸 정리하면은 5분의 6을 빼내면 결국 A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A제곱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들어갔을 때 플러스 몇 A? 10A가 되겠네요.
동의하세요? 왜냐면 5분의 6을 빼왔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면 5분의 10이니까 2, 6,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낼 수 있었고 요 놈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요? 최대값. 언제 최대인가 보니까 요 새끼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 블록입니다. 자, 위로 블록에서 가운데 축이 몇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5일 때예요. 누가? a가. 그래서 a가 5일 때. a가 5면은 b는 몇이에요? 5 집어넣으면은 약분되면서 12 빼기 6이라 6입니다.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5일 때 넓이가 최대가 나오더라 라는 거니까 문제에서 말한 넓이의 최대값은 30m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0이고요. 둘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6 2배, 5 2배 하면 되는 거니까요. 10에다가 12를 더하면 22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9번 보니까 요것도 당황할... 솔직히 난 모르겠어.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왜? 다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하지만 시험에 임한 너네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보면서 풀게요. 보니까요,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한대요. 어우, 힌트 좋네요. 판별식이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했을 때? 둘을 같다라고 뒀을 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뭐라고 하죠? 두 근이라 그래요. 두 근의 좌표가 아니죠. 점을 a, b라 했을 때 길이가 2다. 내가 두 근의 선분의 길이는 뭐라고 했죠? 두 근의 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가 2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은 이미 구해놨어. 왜요? 공식으로 말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a 곱은 a분의 c니까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곱차의 무슨 식? 관계식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합제곱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한 곱은 차제곱이라고 외워놨죠? 자, 얘는 내가 하나의 쓸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가 AB가 2다라는 걸 이용해서 얻어낸 하나의 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놈과 저놈이 접한다 했으니까요. 접하는 걸 이용하려면 둘을 같다라고 먼저 더하겠네요. 자, x제곱에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b랑 2x 플러스 2랑 같다라고 두고 넘겨서 x제곱에 플러스 a에 대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b마이라고 써주시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할 겁니다. d는 0을 쓸 거니까. 자, 그러면은 a-2의 제곱은 뭐예요? 암산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b 뿔 8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4b가 여기서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4b가요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에다가 4 더하기 8이니까 12라는 거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4b를 얻어낸 게 4b를 얘를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4란 걸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둘을 뭐 하다고 두면 당연히 좌변이 같으면 우변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제곱 날아가면서 마 4a가 넘어가면 4a, 얘 넘어가면 16, a가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a가 4면요 16 빼기 4는 12를 4로 나누면 b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각각 4와 3으로서 나오게 되고 둘을 더한 값은 7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문제 안에 써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유형적 풀이죠. 판별식을 써야 된다. 두 근의 합곱차를 이용한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두 식을 연립하면 풀린다. 애시당초 미지수 2개 알려줬으니까 식 2개만 발견하면 되겠네. 그 두 식이 여기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건 너네가 글을 읽고 해석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10번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너무 많이 했어요. 암기하라고 제가 교재에도 넣어놓고 직전 보강 때도 말하고 프린트에서도 말하고 교과서에도 나왔고 RPM 문제를 그대로 베껴 갖다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해야죠 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아실 겁니다. 맞죠? 자, 요놈의 한 근이 오메가 있기 때문에 그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하죠? 자,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당연히 알고요. 그것보다 얘랑 똑같은 말, 동치, 같은 말이 뭐가 있다 했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얘네 둘이 같은 말인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알았어요. 근데 봐봐. 얘도 일단은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라고 생각하면요. 두 허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1 나오고요. 허근의 곱은 똑같이 1 나옵니다. 뭔 말인지 갑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네 셋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왔다는 얘기는요. 제가 복소수 때도 얘기를 했어요. 오메가 6제곱은 몇이니까? 1이니까 아하, 이거 주기가 몇이구나, 6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기의 특징이 뭐예요?
주기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해서 주기의 개수만큼 더해서 0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주기가 3이면 3개 더해서 0이에요. 주기가 4면은 4개 더해서 0이에요. 그래서 i도 4주기니까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4개 더해서 0이잖아. 이해가니? 주기가 100이면 100개씩 더해서 0입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주기로 푸는 거예요. 얘는 디귿 풀 때 쓸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10승을 알아야 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 이거 하면 미친놈이고. 근데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여기 보이죠? 1 플러스 오메가가 여기 있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만 넘기면 되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되겠네. 오메가의 10승 구하는 거니까 결국 오메가의 10승은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9개까지도 마이너스 1일 거고 결국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은 탈락입니다. 탈락. 그다음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분모가 이상해.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나왔는데 쌤 나 알았어. 네가 아까 말했잖아. 1 플러스 오메가는 넘겨서 오메가야. 맞아. 그래서 얘가 오메가요. 그래서 약분을 때리고 나면 얘는 1 나옵니다. 아하. 문제에서 물어본 좌항은 1이구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뭘까요, 그럼? 1 마이너스 오메가만은 저는 못 찾겠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다 숨어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 얘만 넘기면 되잖아. 1 마이너스 오메가만은 오메가입니다. 오호. 얘가 오메가예요. 그럼 또 이제 이런 말 하겠죠? 쌤, 내가 이건 알겠는데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제곱은 모르겠어. 자, 물론 오메가 바제곱을 바꿔도 돼요. 오메가 바제곱을 어차피 오메가 바를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2는 0이다를 이용해서 얘를 이걸 넘겨서 생각한 다음에 다시 얘로 바꿔도 되는데 그게 싫으시면 양변에 오메가 바를 곱해도 됩니다. 그럼 오메가 바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얘는 두근의 곱이니까 1 나오고요. 분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은 내가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0이겠죠.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니은 참. 그 다음 디귿 마지막.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주기는 더한 만큼 0이다. 오! 근데 봐봐. 여기 1부터 출발해서 20승까지 더했어요. 너네 또 이거 설마 20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거 항이 21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개가 아니라 21개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6개씩 날아가니까 0이니까 21개에서 6개씩 빼면 몇 남아요? 3 남아요. 왜? 18개가 통으로 날아가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뭐야? 오메가 20승 남고요. 오메가 19승 남고요. 이 앞에 오메가 18승이 이렇게 있었겠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만 더하면 됩니다. 자, 오메가 18승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뭔데요? 미안합니다. 플러스 1이에요. 18승이 1이니까 다시 18승이 1이니까 19승은 그냥 오메가겠죠. 20승은 오메가 제곱이겠네요. 근데 오메가 제곱이 뭐라 했죠? 넘겨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얘가 뭐라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마일과 1이 날아가고 오메가 2개를 더하면 2오메가가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참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은 너네들이 그 유형적 문제풀이를 좀 어느 정도 훈련한 친구들이라면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죠? 이 말이 곧 이 말이고 이 말은 곧 이 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오메가를 뭐라고 줬으니까? 한 허근이라고 줬으니까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며 이 둘은 이 방정식의 인수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인수가 뭐였다? 요 2차 인수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11번 문제, 할 말이 많아요. 왜요? 너네는 RPM에서 처음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교재에서 정말 숫자 하나 바꾸지 않은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요하게 말했던 문제입니다. 제가요, 모든 문제는 항상 해석이 먼저인데 해석이 안 될 때 뭐 하라고 제가 가르쳤냐면 그때는 계산으로 조져봐라. 직접 계산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얘를 덤비지 말고 얘부터 갈기고 그 다음에 얘가 도저히 안 보여. 그땐 얘라 이거죠. 아마 얘가 디귿에서 풀렸을 겁니다. 자, 볼게요. FA-RB는 0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일단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fx를 얘로 나누면 fx를 x마 a 그리고 x마 b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qx라고 적을 거고요. 나머지는 rx라고 제가 줬어요. 내가 준 거 아니고 저 새끼가 줬어요. 저 새끼가. rx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 rx 몇 차입니까? 당연히 1차 이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rx 잡을 때 2차로 나눴을 때 rx를 mx 플러스 n이라고 잡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린 이런 걸 알고 있어. f에다가 얘가 0되는 나누는 수가 0이 되도록 a를 집어넣거나 수치 대입하거나 b를 수치 대입하면은 fa는 fb는 각각 ra와
RB가 같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A를 집어넣으면 0 되고 FA는 RA니까. 이해가죠? B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FA, RB는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의 말은 곧 FA가 우리가 RA인 걸 알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얘네 둘이 같은 건 알아요. 그래서 RB 또한 FB로 바꿔도 됩니다. 얘를 FB로 바꿔도 돼요. 그럼 이제 FA와 FB를 빼면 0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가 몇인지 전혀 몰라. 심지어 A와 B는 서로 다른 두 실수래. 서로 다른 두 실수래. 집어넣는데 뭐가 나올지 내가 알아야 몰라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둘이 빼서 0이라는 확답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전혀 없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이 니은 같은 녀석은 보니까요. FA-RB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얘 내가 모른다고 했지만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RA가 있어요. 어허. 그럼 얘를 1로 넘기면 다시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그러니까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둘을 뺐을 땐 0이 맞거든요. 왜? FA와 RA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워놨네. 왜 지웠을까? FA와 RA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좌변은 0이고요. 우변도 마찬가지죠. RB와 FB는 같다 했으니까 빼면 0입니다. 맞아요. 그럼 0은 0이니까 답은 니은은 참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디귿. 자, 디귿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가 디귿을 해석하려고 봤어. 그래서 AFB 뭐지 이거?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너스 BFA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결과가 A-B에 갑자기 R0를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얘들아.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해석이 안 될 때는 뭐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오, 내가 아까 RX 뭐라고 설정했어요? MX 플러스 N이라고 설정한 거예요. 내가 직접 세팅한 거라고요. 그럼 잘 봐요. 여기다가 B를 넣었다는 건 FB는 곧 RB니까 여기다가 B를 넣으면 MB 플러스 N에 A를 곱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다가 얘는 또 뭐예요? A를 집어넣으면 MA 플러스 N이 나올 겁니다. 이해감? 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개해보면요. MAB가 날라가요. 뺐으니까. 그래서 남는 게 뭔가 봤더니 NA 마이너스 MB입니다. 그래서 N으로 끌어내면 A마 B가 남고요. 자, 이게 뭐예요? 좌변이에요. 무슨 변? 좌변이라고요. 그 우변은 뭔가요? 자, 우변 한번 계산해 볼게요. A-B가 있는 채로 R0를 구해보라 했는데 R0는 당연히 0 넣는 거니까 몇이에요? N이죠. 그래서 얘가 이겁니다. 어머,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귿은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저번에도 많이 풀어봤고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좀 중요할 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고지고대로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어요. 숫자라도 좀 바뀌길 바라긴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뭐 12번 여러분 뭐 이거 뭐 틀릴 이유가 있나?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또 말을 했죠. 뭐라고? 고차식은. 사실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분노를 담으려 했어요. 왜? 안 한 게 없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RPM에 있는 문제를 고지고대로 갖다 쓰면서 약간의 변형을 이뤘을 뿐인데 일단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고차식 3차 이상이죠?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조립제법에 성공하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립제법을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1, 5, 3A 플러스 4, 3A가 있잖아요. 딱 봐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트라이는 직접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요. 이렇게 결국 저 3차식이 간단한 인수분해로 표현은 돼요. 적어보니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a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요 3차 방정식입니다. 는 0. 자, 근데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뭐 인수분해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왜? 내가 말했잖아. 3차식은 무조건 3차 방정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실근 하나는 갖고 태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저거 보자마자 케이스 분류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야죠. 한 개의 실근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얘가 뭐를 갖거나 이 2차식이 허근을 갖거나. 왜? 얘는 어차피 실근이니까 얘가 허근 가지면 전체적으로 한 개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얘 자체가 얘랑 근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삼중근을 이루는 경우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만약에 얘가 얘랑 인수가 똑같으려면 적어도 x제곱 플러스 2x로 출발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4x니까 얘랑 같은 근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근으로서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판별식만 따지면 됩니다. 자, 빨리 따질게요. 짝수 공식 쓰면요.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니까 A는 3분의 4보다는 뭐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가 3분의 4보다 큰 상태에서 정수 A의 최소값은 1이다. 뭐예요? 2죠. 당연히 3분의 4가 1. 얼마니까 답은 2라고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중근을 갖도록,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인수가 두 개는 제곱으로 되도록, 완전 제곱이 나오도록, 이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이 하나쯤은 나오도록, 이런 뜻이니까 결국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근데 우리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가 완전 제곱식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a가 3분의 4일 때인 걸 바로바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 2차식이 얘를 인수로 가져도 얘가 두 개라는 거니까 중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a가 몇 나오면 됩니까? 3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은 1, 4, 뿔, 3의 2는 0이라고 쓰고 나면 a가 결국 3이다,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3이래? 나 아까 1이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A가 1이 나오거나, 이게 무슨 경우? 얘를 인수로 가질 경우. 누가? 얘가.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A가 3분의 4일 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판별식 쓰든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A 값의 합은 모두 3분의 7이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분명히 객관식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일부 맞았던 것 같아요. 몇 문제 정도가 나왔죠. 기억니은 디귿은 뭐 당연히 중요한 문제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마지막 객관식의 위험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모의고사죠. 얘도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이면서 많이 한번 풀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머지가 같다 해서 일단 힌트 하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b를 ax 마이너스 b로 나눈 나머지가 r1이다 라고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ax 4제곱 마이너스 b를 이번에는 bx 마이너스 a로 나눈 몫이 q1, q2인데 나머지가 R2다 라고 쓸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어차피 우리는 이 나머지끼리 같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얘가 0되는 x값을 대입하셔야죠. 자, a분의 b를 넣으면요, a분의 b니까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 곱하기 a죠. 그래서 a제곱 b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당연히 b분의 a를 넣는 거기 때문에 b 4제곱분의 a 4제곱 곱하기 a니까 b 4제곱분의 a 5제곱이다 라고 써주시고 마이너스 b다 라고 쓰면 되겠죠. 둘을 같다라고 쓰면 맛비 날라가고요. 너무 친절하지 않냐? 그러면 분모에다가 진짜 a제곱 b 세제곱은 b 4제곱 a 5제곱 같다 써주시고 크로스해서 갖다 쓰면요, a 7승이 곧 b의 7승이니까 여러분 7제곱 홀수번 제곱해가지고 같아지려면 a가 b랑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a, b란 말도 없었으니까 둘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도 그렇고요, 이 식도 그렇고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묶으면 되죠. a를 끌어내.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얘는 뭐예요? a에 대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심지어 이 결과를 얘도 a에 대해서 x마 1을 인수로 갖고 얘도 a에 대해서 x마 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b를 우리가 a로 바꿨으니까. 이해갑니까? 끌어냈다는 거죠. 그럼 봐봐, 위아래 두 식 모두 x마 1을 인수로 갖게끔 하라 했어. 근데 내가 또 책에서 140번 정도 외우라고 했던 n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그것도 앞뒤 공식을 규칙성을 활용한 문제였죠. 요거 제가 기억하라고 450만 번쯤 말한 것 같습니다. 과장 못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얘도 뭐가 돼요? a에 대해서 x마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될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a에 대해서 x마 1 그리고 당연히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될 거니까 선생님 나머지는요, 나머지 계산해보면 되죠. 둘이 같아요. 그러면 a 약분되면서 이게 b 빼기 b 돼서 0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b 빼기 b 돼서 0 돼요. 그래서 나머지 r1, r2는 0이었어요. 0, 0, 0.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야, 어차피 얘가 얘고 얘가 얘라면 야, 얘로 묶었을 때 q1, q2는 각각 얘가 q1이고 결국 얘가 q2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q1, q2를 구한 다음에 마일이랑 2를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요. 집어넣어 볼게요.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1이고요. 예, 1이에요. 그 다음에 Q2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당연히 몇이에요? 8, 4, 12, 2, 14, 1, 15입니다. 최종적인 답은 16이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다는 거죠. 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적고 대입하고 연립하고 A는 B 얻어내고 대입하고 묻고 얘만 기억한 다음에 끌어내서 목록 구하고 구하기 싫었으면 조리제법 쓰면 돼요. 이거 외워놨으면 편했다는 거지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쨌든 Q1, Q2 했으니까 대입으로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서술형부터 시작인데 제가 서술형 1번과 2번은 가볍게 말만 할게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배점이 워낙 크니까 당황했겠죠. 응? 말렸을 거야. 사실 평소 같았으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너무 쉬운데 실수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아도 떨릴 것 같아요. 왜? 잘못 풀었다가는 실수하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떨리는 건 매한가지고 풀이 과정까지 잘 적어야 되는데 그걸 적으려고 확신에 차서 잘 적다 보면은 내가 실수한지를 망각하고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1번을 틀리면 밑에 걸 줄줄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위험한 문제였죠. 그쵸? 자, 일단은 XY 구하는 것쯤이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한글로만 적어보면 합은 마삼이고요. 제곱의 합은 7이라고 적어주면 제곱의 합 공식 말해봅시다 여러분. 합제곱 마이너스 2곱이라고 쓰고 우리는 곱을 구하는 건데 결국 합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으면요 요놈이 7이다 라고 썼을 때 곱 구할 수 있겠죠? 9 빼기 2곱이 7이니까 곱은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 뒤로는 그냥 쭉쭉쭉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를 구해라 라는 것도요 차제곱은 합제곱 마이너스 4곱 쓴 다음에 루트 씌었을 때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작으니까 결국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루트도 잘 계산하면 밑에 것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논술형 2번도 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3차당식이라는 힌트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고 밑에 식을 보니까 px 플러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진 몰라도 나머지가 6이라고 했으니 결국 우리는 여기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는 0을 썼을 때 x에다 1 넣으면 p3은 6, 그 다음에 마일 넣으면 p1은 6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p1이 6이고 p3이 6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A, B가 바로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3번부터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당황했겠죠.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기회분에도 있고요. 직전 대비 파이널 때 저랑 연습까지 하셨는데 틀린 분들 반성하시길 바랄게요. 자, 감상 좀 해볼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나왔고 그 모의고사와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자면 모의고사 아마 내가 여기 3으로 나와 있었을 거야. 그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도 했을 거고요. 당연히 뭐 문제 자체가 뭐 복잡하네 마네 뭐래 했겠지만 당연히 이 축을 알려준 순간부터 관계식을 꽤 많이 준 거구나 라는 의심을 갖고 의심이죠. 확신을 갖고 fx의 식을 천천히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가리가 2인 거 압니다. 왜? 얘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꼭지점이 어쩌고저쩌고다 라고 알려준 거 왜 그러겠어요? 제가 2차 함수 식 세우는 방법이요 일반형도 있고요 표준형도 있고 두 근을 알 때는 인수분해형으로도 세울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꼭지점을 줬다는 거는 일단은 일반형도 아니고 인수분해형도 아니고 표준형으로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지점의 좌표를 몰라서 A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축을 A라고 잡고요 제곱을 쓴 다음에 플러스 Y좌표 적어야 되는데 그 Y좌표가 어디 위에 있대? Y는 KX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AK라고 쓰지 뭐.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림으로 형성하면 이런 뜻이겠죠. 아래로 불러기는 어떤 2차 함수가 꼭지점에 A좌표가 A라고 써 있는데 물론 얘가 처음에 준 fx가 축의 방정식이 얘예요 라고 줬으니까 이 A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라고 써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얘를 지나는 직선 K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분명 교점 하나 더 발생할 거고요. 맞아요? 여기는 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잘 기억해.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사실상 이거 본 친구들 알겠지만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봐봐. 서로만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벳을 하는데 누구랑? 얘랑 만나는. 그러니까 이 fx가 어떤 얘가 kx인데 kx보다 이만큼 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근데 요놈이 이제 k 플러스 kx 플러스 2인데, 자, 요놈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 알파 베타의 평균은 똑같잖아. 뭐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비록 다르지만 여기 알파 베타고 여기 뭐 감마 델타를 한다 치더라도 요놈의 평균이나 뭐하다? 똑같다. 어디로? 접할 때로. 제가 이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접할 때의 순간이 뭐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노란색 나머지 한 근은 a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실제로. 맞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4분의 1이 아니죠. a 플러스 2분의 1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이 평균돼서 얘다 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저 그거 안 쓸 거라서 일단 적고 넘어가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자, 어쨌든 얘가 kx 플러스 2랑 만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끝났네. 전개해보면 되잖아요. 그대로 적을게요. 전개하면 2x제곱 2짠짠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치고 4a 나오는데 kx 넘어가니까 플러스 k로 바꿔주고 괄호 안에 들어가서 x에다가 플러스 a제곱에 2 곱해서 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k에다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적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요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과 알파 플러스 베타죠. 두 근의 곱을 동시에 적을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죠.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4a 플러스 k고요. 자, 그 다음에 곱 같은 경우는 2분의 a분의 c니까 2a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리고 우린 안다 이거죠. 뭐를? a가 얘란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워볼게요. 자, 그대로 쓸게. 칠판이 너무 좁아. 얘를 1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이거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2분의 k거든요. 근데 a가 뭐라고요? 얘라고요. 얘. a가 뭐라고요? 얘라고요. 왜? 꼭지점의 x좌표니까. 그래서 a를 2배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k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날아가면서 k가 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k가 1이라니까? 와우! k가 1이라니까? 그렇구나. k가 1이라니까? 그렇구나. k가 1이라고. 그래. 반복해서 미안해요. 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하면 돼? 대입해서 풀 수 있죠. 그래서 합도 알고 곱도 아는데 우리가 왜 차를 못 구하는지는 저는 생각 못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 이 y는 x라는 놈의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y는 kx의 특징이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곧 봐봐. 결국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왔다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y좌표랑 똑같다는 거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요. 잠깐만요. 그 뒤로는 합곱차 관계식 써가지고 이차함수 그 a값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애초에 두 분의 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실 뭐 이거 논술형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저랑 하셔가지고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논술형 4번도 너무 많이 했어요. 직전 대비 때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긴 해요. 제가 그 출제했던 내용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보다는 배수가 되도록 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상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n 플러스 1이라는 특정 항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 게 일단 빡쳐. 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n도 마침 범위가 있어. 2 이상이라고. 그럼 우리가 일단은 뭐 목숨 뭔지 모른다 치고 중요한 거는 이 n 플러스 1을 조립제법 하려면 이게 전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n 대신에 k라는 문자를 갖고 와서 얘를 k-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k의 범위는 뭐예요? 3보다는 크겠죠. 왜? 얘가 뭐보다 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런 상태에서 이 식을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k 4제곱 플러스 k제곱 보기차식 나오죠? 마이너스 20은 k제곱 k-1의 제곱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결국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몫은 뭔지 모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가 0이 되도록 수치 대입을 적절히 하고 나면요.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0, 1, 0, 마 20이란 거를 조립제법으로 2로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4, 5, 10, 20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을 K에 관한 조립제법으로 나타내면, 인수분해로 나타내면 얘가 K-2에 그 다음에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5K에 플러스 10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생각해야죠. 요놈의 인수는요 K 곱하기 K-2인데 우리가 얘는 약분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약분이 안 돼, K가. 하지만 내가 미드랬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내가 말했니? 얘가 말했니? 얘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 얘가 K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안 갖고 있는데요? 상수항 때문에 K로 안 묶여요. 그래도 하시라고요. 왜? 직접 나눴을 때 실제로 자연수가 나오려면 뭐가 나오면? 얘 자체가 자연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인수, 즉 약수로서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5분의 10 같은 것도 자연수 나오면 약수잖아. 이해가죠? 5가 10의 약수라고요. 그래서 결국 분수꼴, 직접 얘를 K로 나눴을 때 자연수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약분해보니까요. K제곱 나오고요. 2K 나오고요. 플러스 5 나오고요. 플러스 K분의 10 나오는데 K가 어차피 3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지만 얘가 아직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K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1, 2, 5, 10 중에 하나구나, 몇 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K가 뭐보다 커요? 3보다 커요. 1과 2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5와 10이 K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K에서 5를 넣고 10을 넣으면 N의 값은 4와 9가 나온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요 배수 문제는 제가 책에도 항상 넣어놨고 어드바이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분수꼴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결국 분모가 분자의 약수거나 분자가 분모의 배수인 형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수를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우기지 마시고요.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약수를 계산해주면 적절히 문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 논수령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아주. 왜 틀려오는 거야? 논수령 5번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뭐 제가 쉽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룬 내용이라는 거죠.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뤘다. 문제풀이에 좀 더 충실한 친구였으면 아마 잘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자, 제 생각은 이래요. 가에서는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순서상을 따지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는 표현은 다 처리해서 처리해서 같다를 우리가 쓰면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가능하고요. 제가 요 식은 그냥 책에다가 외우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식을 제발 외우면 되죠. Z1 더하기 Z2 그리고 괄호치고 Z1, Z2죠. Z2 더하기 Z1이구나. 아, Z2구나. 더하기 Z1에 Z1이야? Z1이구나. 미안합니다. Z1의 바 더하기 Z2의 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요 놈이 뭐다? 7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이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요. 잘 봐요. 어차피 내가 얘를 더한 걸 였다 적을 거고 이놈의 켤레를 더한 걸 였다 적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놈 자체만 먼저 적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C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요.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B 플러스 D 그리고 I가 되는데 자, 요 놈을 우리가 켤레를 이용해서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두 켤레의 곱은요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E의 제곱,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한 결과를 했으니까 이 74라는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요 놈이 74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린 알거든. 뭐를? 자연수끼리 더하면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제곱은 제곱수의 합이 74가 나와야 돼. 근데 74를 잘 쪼개보면요. 이거는 생각하셔야죠. 74는 25 더하기 49라는 제곱수의 합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 이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되거나 얘가 7이 되거나 얘가 7이 되거나 얘가 5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넣더러 직접 이 관계식을 활용해서 생각해봐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는 이해했고 나를 한번 봅시다. 나를 보니까 내가 밭 처리하면 똑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밭 처리에서 똑같다는 게 뭔 말이에요? 실수라는 의미가 주는 얘기는요,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을 처리해도 식이 똑같다는 걸 이용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Z1의 바 그리고 13 더하기 Z1의 바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라 했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를 넘겨볼게요.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가 는 0이라고 식을 적을 수 있는데 결국 통분을 해야 되잖아. 빼기 는 0 쓸 수 있는데 통분을 하면 분모 계산하는데 제발 힘쓰지 마 얘들아. 여기서 해석이 뭐냐, 내가 분수꼴에서 어떤 분수가 0이 나왔어. 그럼 물어볼게. 상식적으로 분모가 0이니 분자가 0이니? 당연히 분자가 0이죠. 분모가 0인 건 불능이라 그래요. 흥분했어. 분수가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분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크로스 할게요. 자, 빨리 분모가 뭐가 나오든 간에 분자 크로스 하면요, 13Z1 더하기 Z1의 Z1 바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Z바랑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3Z1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Z1 바 Z1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자라는 거죠. 요 분자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그러면 일단 봐봐. 얘는 묶이고 얘도 묶이니까 계산합시다. 13으로 끌어내면요, 아하, Z1 마이너스 Z1의 바, 그 다음에 더하기 Z1 바는 Z1의 바 마이너스 Z1 이렇게 써주시고 는 0인 거니까 숫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A 플러스 BI가 Z1이면 A 마이너스 BI가 Z1의 바입니다. 그래서 Z1 바를 빼면 얘는 2BI 나와요. 그리고 곱하기 13 나온다는 얘기고요. 더하기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말해. Z1 곱하기 Z1 바 13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괄호 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BI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잘 봐. 둘을 더해서 0 나왔다면 둘이 같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그럼 얘가 뭐겠어요? 당연히 13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어낸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다. 오, 얘도 제곱수의 합인데. 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A가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거나 3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가 2면은 B는 3 나온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A가 3이면 B는 2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갑니까? 자, 요거를 이제 밑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면 얘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먼저 계산하면, 자, A에다가 2 넣고 B에다 3 넣을게요. 그러면은 2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D의 제곱은 5제곱 더하기 49다. 7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이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 얘는 3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D의 제곱은 5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어머, 갑자기 꺼졌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안 꺼졌어. 다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A가 2고 B가 3일 때. 두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A가 3이고 B가 2일 때. 그러면은 결국 C, D는 우리가 얘가 5 나오거나 얘가 7 나오거나 얘가 3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 C를 따져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가 5일 때 C가 3이면 D는 몇이에요? 얘가 7 나와야 되니까 D가 4고요. 그 다음에 C가 몇이면 7 나오려면 C가 5고요. C가 5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D가 몇이야? 얘가 3 나와야 되는 거니 혹시? 2 나와야 되는 거죠. D가 2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케이스에서도 얘가 5면은 C가 2일 때 D가 몇이야 이거? 5의 제곱, 7의 제곱이니까 D가 5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얘가 7일 때 또 C가 4 나오고 D가 여기 몇이야? 3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 CD의 순서상이 이렇게 등장한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최대값 구하래. 다행이다. 답 다 구하라고 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네. 문제 보니까 Z2 더하기 Z바는 곱하기 Z바는 혈례의 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 했습니다. 그 최종적인 답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이 순서상 각각 제곱해서 더해보면 되죠. 빨리 해볼게요. 끝물이야. 9 더하기 16 몇입니까? 25입니다. 25 더하기 24 29입니다. 4 더하기 25 똑같이 29예요. 16 더하기 9 똑같이 25죠. 그래서 25 또는 29가 나오는데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답은 29라고 적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일단 다 다뤄본 문제라서 저는 뭐 보고 막 감사하다고 외쳤지만 여러분의 결과가 감사하지 않은 부분에 약간 실망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배점이 높으니까 당연히 실수했을 거고요. 알면서도 틀리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 문제풀이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수는 항상 실력과 무관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평소에 문제풀이 훈련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점수가 많이 갈렸겠죠.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잘하는 애들이 잘할 시험이었어서 저는 쉬웠다고 평가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또 어렵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와 실수한 거와 똑같이 실수 반복 안 하려면 기말 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긴 영상, 풀이시 영상을 좀 이렇게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동아고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풀이를 영상에 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